이제 감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우포늪에 온 지도 20년이 넘었고 그 다음에 매일 우포늪에 나가죠. 저는 사실은 외부에 있을 때 그러니까 1년에 365일에 300일은 나가죠. 그래서 제 이제 그것을 증명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내 파일 정리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매일 사진을 찍는 거죠. 그래 이제 날짜별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늪에 나가서 늪을 바라보고 늪에서 살고 늪과 같이 호흡하고 이래 하니까 제가 아까 겸손 얘기를 했지만 저는 겸손이라는 가감을 하지 않는 게 겸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태지도 않고 빼지도 않는 거. 보탠다거나 빼는 것은 뭐냐 하면 기만이에요. 제가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냥 늪이 된 사진가다. 예. 예를 들면은 사진가 중에서 5년, 6년 또는 10년 이렇게 한 자리에서 사진 찍은 사람도 있죠. 이미 5, 6년 사진 찍는 사람들은 미국에 많으니까. 그런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한 자리에서 그만큼 물론 안셀 아담스가 요세미테에서 얼마나 찍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분은 아마도 이 광활한 지역이니까 이 우포늪은 광활한 지역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지역 이렇게 작은 단위에서 이렇게 같이 호흡하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가는 잘 없지 않겠나. 이 따오기는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모르신 분들을 위해서 좀 얘기해 드리면은 따오기는 우리나라에 1979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42년 전인데 1979년에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한 마리도 없이. 근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따오기는 한중일에 있는 따오기예요. 그 따오기 종류는 전 세계적으로 많아요. 비슷한 따오기들이. 근데 우리하고 모양이 완전히 달라요. 약간 비슷한 것 뿐이지 그 아름다운 거는 우리 한중일에 있는 이 따오기가 최고인 거죠. 우리가 얘기하는 이 따오기는 한중일에 있는데 이 따오기 학명은 니폰입니다. 일본 애들이 등재를 해가지고 지그체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원래 따오기는 아이비스라고 영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똑같은 비슷한 따오기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나라 말로 따오기인 거죠. 이제 1979년에 이제 관행농법이 이제 우리나라 그때 살기 어려울 때니까 당연히 그런 과정이 이제 진행되는데 거기에서 잃은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제 소위 말하면 친환경, 환경에 대한 거는 전부 다 잃었다고 봐야죠. 그 중에서 이제 이 따오기라는 거는 그 환경의 바로메타입니다. 그러니까 지표가 되는 새거든요. 그래서 바로 없어진 거죠. 다 죽어버린 거죠. 그 많던 이 따오기들이, 우리 한국에 따오기들이 엄청난 개체수가 있었는데 다 죽어버리고, 일본도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중국도 다 죽어버렸어요. 3국이 다. 그러니까 따오기가 전멸된 거죠. 1979년도에. 79년도에. 그런데 이제 이 중국은 그래도 이제 미국에 있는 그 리치왈드라는 그 박사가 있는데 그 박사가 동양새를 전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임진강에서 79년에 촬영한 따오기가 마지막 따오기예요. 그거를 가지고 중국의 주석이 그 따오기를 찾아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동원된 인원이 2만 5천 명이 동원이 돼요. 중국에 2만 5천 명이라 하면 엄청난 수잖아요. 그것도 2만 5천 명이 어떤 급수 되냐면 우리나라 같은 군수급 정도의 그 고위직 공무원 이 사람이 2만 5천 명이 동원이 돼요. 그럼 그 하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리치골드가 찍은 그 사진을 피켓을 1m 50 정도 되게끔 크게 키워가지고 그 피켓을 두고 북경을 중심으로 하고 사방팔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래가지고 찾아서 79년부터 찾아가지고 2년 동안 찾아요. 그리고 82년 1년도에 그 중국의 산시성 양현이라는 곳에 따오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발견된 숫자가 7마리예요. 그래서 마지막 따오기 7마리가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보물로 지정을 하고 이거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잘 보호해가지고 개체수를 늘려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중국의 개체수가 좀 늘어나니까 당장 뭐냐면 일본에서 요청을 해서 일본을 가지고 가게 되고 그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니까 짧게 얘기하면 일본도 사실은 그 79년 그 근방에 없어졌는데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찾아가지고 5마리를 찾았어요. 그랬는데 이 5마리를 자기들은 보호를 잘 해가지고 동물원에 가뒀습니다. 보호를 잘 하려고. 일본 아들이 그런 거 잘 하잖아요. 그래서 동물원에 가뒀는데 동물원에 가다 놓은 따오기는 아무리 잘해줘도 알을 낳는데 알이 전부 다 무정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새끼를 까지 못하고 이 5마리가 근 10년 동안 살다가 죽어버려요, 다. 그러니까 일본이 큰일 났죠. 자기 새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중국의 수상이 직접 주석한테 가서 사정을 해가지고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보다 10년 전에 그걸 복원을 해서 일본 복원을 성공했죠. 근데 우리나라도 일본이 가지고 10년 후에 우리도 주석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와서 여기에서 복원을 지금 창녕 우포늪에서 복원센터를 만들어서 복원을 했죠. 그래서 2019년에 그때가 40주년 되는 기념일이에요. 그때 5월 22일 날 따오기를 복원센터에서 처음으로 자연품으로 돌려보내요. 40마리를 방사합니다. 그래서 우포늪에 40마리가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에 40마리를 방사하고 또 올해 21년에 40마리를 방사했어요. 그러니까 총 이제 120마리를 방사했고 올 가을 얼마 전에 10월 달에 또 방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150마리 정도 방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이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잘 돌아다니면 결국은 이게 청정 지역이라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청정 지역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우포늪에 있는 애들은 살아요. 우포늪은 청정 지역이니까. 근데 우포늪을 벗어난 애들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우포늪을 벗어난 애들은 많이 죽었죠. 지금 많이 죽었는데 그 숫자는 알 수가 없고 여튼간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개체수는 우포늪에 있는 아들은 한 15마리에서 20마리 정도 그 사이에 지금 그 이제 이 따오기를 지금 현재 이제 우포늪에 이제 방사된 이 따오기를 갖다가 이제 제가 자연품에 온 따오기만을 찍은 거죠. 근데 이 따오기가 이제 저는 바로 이 친환경의 새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뭔가 외치고 싶은 거죠. 이게 바로 나의 외침 같은 거예요. 따오기를 통해서. 그래서 따오기 다른 거는 지금 전시를 저 나름대로 어떤 그레이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지만 따오기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어디든지
이 전시를 하자면 따오기는 전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따오기 전시는 좀 다르게 특별하게 그냥 따오기를 통해서 내가 외치고 싶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게 많죠. 그래서 따오기 전시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좀 기회만 되면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따오기를 잘 찍었느냐 못 찍었느냐 이런 거는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저는 이제 따오기를 내 실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찍고, 사람들이 무슨 이런 새가 다 있어 뭐 이렇게 이제 관심을 갖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근데 그래서 뭐 날마다, 오늘도 뭐 아침에 나가서 이 좋은 뭐 물안개 피고 분위기 좋은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따오기 가는 길목에서 따오기 기다리고 따오기 찍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냥 따오기에 지금 뭐 한 3년째, 그러니까 19년에 방사된 이후에 계속 따오기만 지금 찍고 있는 셈입니다. 혹시 따오기가 여기 갤러리까지 날라오고 이런? 날라오죠. 진짜요? 네, 날라와가지고 우리 집 바로 요 문 열고 나가면 그 소나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 달 정도 살았어요. 우와. 근데 거기에 살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한 달 정도 머무르다 갔는데, 왜 갔는가에 대해서 내가 이제 나름대로 뭐 연구는 안 해봤지만 나름대로 보니까 역시 요 앞에 먹이터가 없어서 간 거야. 그래서 제가 이 앞에 논을, 아주 재고 싼 논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따오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지금 그 논을 만들고 있어요. 그냥 순전히 내 개인적인 것으로. 그래서 지금 거기에 미꾸라지를 조금 있다가 이제 좀 사다가 넣으려고 생각합니다. 물을 좀 대고.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따오기가 오게 하려고 내가 이제 그 논을 산 논 거기에 이제 벼를 베고 지금 그거 하는데, 거기에 지금 이제 전기 시설, 그 다음에 수로 시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다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펌프로 물을 대고, 우포물을 가지고 와요. 그래가지고 대고 거기에다가 미꾸라지를 이제 넣고 그걸 하려고 지금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도 생각한 것이 뭐냐면, 오늘도 내가 아침에 새벽에 가서 사진 찍으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이 사진가잖아요. 나는 사진가인데, 사진가가 세상을 변하게 하는 사진가들 많잖아요. 루이스 하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루이스 하인 같은 경우에는 뭐 세계 아동 보호법을 만든다든지, 또 이제 그 위대한 사진가, 이름 없는 사진가 중에는 또 무슨 그 빈민가에 들어가서 애들하고 같이 놀면서 그 애들한테 꿈과 희망을 줘가지고 그 애들이 아주 안 좋은 곳에 계속 있다가 갑자기 밝아지면서 그런 역할을 한 사진가들이 많잖아요, 사회에. 근데 나는 이제 그 사진을 잘 찍고 사진으로 뭔가를 보여주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내 사진가니까 사진가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어떤 행동, 그것도 한번 내가 이게 뭔가 영향을 주는 그런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순전한 나의 지금 현재 따오기를 내 논에 유치하는 방법, 이런 거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논에서 놀고 있는 뭐 따오기의 이 모습들을 사람들이 와서 보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내가 가끔 내 사진 작품이 좋은 작품이 나왔을 때는 신의 선물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뭐 열심히 저렇게 사진을 찍는데 좋은 사진이 안 나오고 있는데, 좋은 사진이 나왔을 때는 마치 저 위에서 내려다보고 나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이 선물을 니 너무 불쌍한데 이거 하나 선물이다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따오기가 저는 그런 신의 선물 같은 거예요. 따오기도. 그래서 이제 따오기를 가지고 올 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여기에 공무원들이 갔는데 관계자들이 갔죠. 근데 그분들이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내 책을 우폰읍 책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때 2008년인데 그 책을 가지고 가서 후진타오한테 이 뭐냐면 내 책을 보여주면서 이제 설명 자료로 쓴 거예요. 이제 그게 내 이제 인연이 된 거죠. 사실은 그때 내 책이 그 우폰읍에 책이 없으니까 그거가 뭐 설명하기 참 적당하다고 생각해서 관계자들이 내 책을 가지고 간 거죠. 기량 먹혔겠네요, 진짜. 그래서 그 책을 내가 따오기 올 때 김해공항에 갔었는데 그 따오기 올 때 내 책을 딱 들고 나오시는 분이 있더라고. 앞에다가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따오기 오는 날. 그래서 내가 나도 한몫하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